안녕하세요. 아재맛 골프입니다. 올해 5월 말과 6월 초만 해도 날씨가 덥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워졌어요. 날이 갑자기 더워져 급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점검이나 교체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사람도 힘들지만 자동차도 힘들어지죠. 자동차는 계절과 상관없이 열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싸움은 여름에 더 힘들어집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열과 싸우는 자동차의 주 무장은 냉각수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냉각수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동차의 구조를 알게 되면 엔진오일보다 냉각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냉각수 점검은 냉각수의 양과 상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골프 7세대처럼 냉각수 리저브 탱크가 있는 차량은 쉽게 양을 알 수가 있겠죠. 아울러 리저브 탱크의 뚜껑을 열어서 부유물이나 기름기가 떠다니거나 냉각수의 색이 변했다면 냉각 라인 청소와 냉각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름기는 엔진오일이거나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일 리가 없죠. 또한 작은 부유물은 라디에이터나 EGR 쿨러, 히터코어와 같은 좁은 통로를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히터코어 문제도 이런 거였고요. 냉각수의 부유물과 히터코어의 콜라보로 엔진 헤드까지 교체한 스토리는 오른쪽 위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수리비 꽤 나와요. 물론 냉각수 리저브 탱크의 뚜껑을 열 때는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열어야 합니다. 자칫 냉각수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로 냉각수 리저브 탱크가 없는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캡 안쪽 고무 패킹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무 패킹이 오래돼서 기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라디에이터 캡은 그냥 뚜껑이 아닙니다. 일정한 압력이 걸리면 열려서 냉각수를 배출하고요. 이 냉각수는 보조통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엔진이 식으면 냉각수가 다시 라디에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이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냉각수가 있어도 냉각수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라디에이터 캡의 가격은 국산 차량의 경우 5,000원 미만입니다. 부담없이 바꿀 수 있는 가격이죠. 골프 7세대는 라디에이터 캡이 없어요. 확인이나 보충은 냉각수 리저브 탱크에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냉각수의 일반적인 교환 주기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없다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량은 거의 없죠. 일단 문제가 있다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각계통 청소까지 하면서 냉각수를 자주 바꾼다고 해도 냉각수 때문에 생기는 수리비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냉각수는 수돗물이나 증류수가 어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동액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부동액의 농도가 45% 이상 되는 것이 좋아요.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게 되면 부피가 팽창해 냉각 라인 어딘가가 터지게 되겠죠. 또한 부동액은 냉각 라인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여름에도 수돗물이나 증류수만 채우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식 때문이죠. 자동차 회사도 부동액이 섞인 냉각수가 냉각계통을 순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돗물만 넣는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종이컵 하나 정도의 수돗물을 넣는 것은 대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대5 비율에 맞춰 부동액이 들어가 있고요. 냉각수 전체 용량은 5리터 이상이니까 종이컵 하나 가득 채워봐야 200ml, 0.2리터겠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양이 많아지면 겨울이 되기 전에 비중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처럼 부동액을 싣고 다니는 거겠죠. 또한 수돗물과 증류수만 넣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파란 물통에 들어있는 생수, 편의점에서 파는 삼다수 등의 생수 속에는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냉각계통의 부식을 초래합니다. 서머스탯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흔히 썸머스타트, 서모스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서머스탯이죠.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있는 이 부품은 냉각수와 엔진 온도에 따라서 냉각수가 흐르는 길을 바꿔줘요. 자동으로 개폐돼서 냉각 라인이나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해 냉각수와 엔진의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죠. 만약 서머스탯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밀이 안 돼서 냉각수가 새는 경우가 있고요.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냉각수와 엔진이 필요한 온도까지 못 올라가는 관행의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관행 상황은 냉각수 온도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냉각수 온도가 90도까지 못 올라가요. 이것도 차에 안 좋기는 하지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닫힌 상태로 고장이 나면 냉각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하죠. 즉 엔진이 과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진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요. 엔진과 실린더제 사이에 있는 헤드 가스켓에 손상이 발생합니다.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엔진 오일이 냉각수에 섞일 수도 있고요. 배기가스가 섞이기도 하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실린더 헤드에 크랙이 발생하기도 하며 엔진 블록까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 골프 7세대의 서머스탯은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다른 회사들의 서머스탯은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골프 7세대를 비롯한 EA288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서머스탯이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당연히 뜨거운 냉각수가 흘러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긴 했겠지만 뭔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재질 때문에 고질병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냉각계통을 정비하면서 미리 교환을 하거나 라이터 교환처럼 범퍼를 내려서 공간이 나오는 경우에는 미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머스틱 교체 비용은 13만원 정도 합니다. 냉각팬도 냉각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냉각팬의 작동을 담당하는 냉각팬 제어 모듈에 문제가 생기거나 냉각팬 레지스터라고도 부르는 냉각팬 저항이 고장나면서 냉각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 엔진 과열이 발생을 하죠. 또한 냉각팬 문제는 에어컨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에 시원한 느낌이 없거나 정차 중에는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면 이 레지스터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탱이가 하나 있어요. 수입차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산 차량은 냉각팬 저항만 따로 판매가 돼요. 정비소에서는 냉각팬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죠. 차종마다 다르지만 국산 차량의 냉각팬 가격은 20만원 언저리인데 냉각팬 저항은 부품 가격만 만원이 조금 넘어요. 일종의 과잉 정비죠. 정비소에 갔는데 냉각팬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팬 저항 혹은 레지스터를 확인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테스트를 빌려달라고 해서 직접 체크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정비소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호갱이 되는 것보다 낫죠.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관련해서 상세하고 유익한 포스팅을 만들어진 크레오님의 포스트 링크를 오른쪽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에어컨을 켰을 때 걸레 냄새를 맡은 분들도 계실 텐데 에어컨 필터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어컨 필터 교체가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죠. 만약 필터 교체로 해결이 안 된다면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비용이 좀 들기는 하겠죠. 저도 얼마 전에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꿀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체 뭐길래 이러냐 싶으신 분들은 좋댔다고 하시면 됩니다. 욕을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바로 안 알려드리니까 욕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댔다고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시청, 구독의 앞글자입니다. 아울러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아제맛 골프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